네,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종목 선정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.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볼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오늘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 KTB 투자증권의 김재윤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특히나 개인 투자자로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코스닥이 되지 않겠습니까? 코스닥 시장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? 지금도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럼요. 네, 하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호재보다 악재가 좀 더 많은 상황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벌써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이제 9월 다가오고 있고 보통 10월, 11월쯤부터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개별 종목들 좀 하락하는 종목들 많이 보입니다. 네, 그렇죠.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은 9월부터 좀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고, 특히 좀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이런 대주 양도세 이슈가 좀 더 불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단 2분기 실적 다 마무리됐고 그러면은 3분기 실적 시즌 나올 때까지 또 어떤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좀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시점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좀 보수적인 시장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 코스닥 시장 또 어려울 수 있겠다. 특히나 10월, 11월부터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시장을 억눌리는 것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유망한 종목은 있잖아요. 오늘은 또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있는 2차 전지 부품 업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? 네,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대주 양세 이슈랑 뭐 크게 상관없는 종목이 될 아, 거고요. 네. 네. 제가 최근에 IPO 종목들 좀 미팅을 많이 해봤는데 그중에서 좀 굉장히 좀 유망해 보이는 종목이었고, YM텍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9월 10일 상장 9월 예정이고요. 10일. 네, 예. 맞습니다. 아직 이제 청약 진행 안 했으니까 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EV 릴레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고, 이 EV 릴레이라는 제품은 전기차나 ESS나 이런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떤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하는 역할은 집에 다들 설치를 해두신 이제 두꺼비 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과전류가 흘렀다든지 뭔가 문제적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이거를 물리적으로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고요. 당연하게도 전기차나 ESS나 이런 좀 폭발에 민감한 배터리 쪽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 EV 릴레이는 ESS 쪽으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전기차 쪽으로도 일부 들어가고 있고, 이 부분은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를 할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2차 전지를 ESS랑 전기차 이 두 가지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EV 릴레이를 공급하는 글로벌 경쟁사가 좀 달라요. 일단 ESS 쪽은 이제 미국 업체가 좀 담당을 하고 있고, 전기차 쪽은 일본의 좀 다들 아시는 파나소닉이라는 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회사에 대해서는 이 YM텍이 이제 국산화를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2004년도에 이제 국산화를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커오고 있는 중이고, 파나소닉이 좀 담당하고 있는 전기차 쪽 같은 경우에도 내년 이 공모 자금으로 내년에 증설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전기차 쪽 증설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일본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EV 릴레이 쪽도 국산화를 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렇게 YM택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. 일반 공모주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입니다.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특히나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? 네. 일단 예. 공모주라는 게 이게 싸게 올라왔는지 비싸게 올라왔는지를 아, 맞아요.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. 중요하잖아요. 예. 지금 공모가 상단으로 좀 분위기 봤을 때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. 음. 그렇게 되면은 올해 실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그 대충 PR 한 18배 정도 될 겁니다. 네. 네. 근데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EV 릴레이라는 제품이 사실 글로벌리 몇 안 되는 회사가 하고 있고, 그래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
품목이고 게다가 이 회사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. 네. 매출 170억에 영업이 45억이 나왔고 이거는 거의 영업이익률이 25%가 넘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장비주들도 한 25배에서 30배 사이를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올라온다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뭐 따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회사가 공모 자금으로 내년에 증설을 한다고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증설을 하게 되면은 지금 매출 수준에서 2배 정도의 성장도 무난히 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격이 좀 좋게 올라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청약을 할 만큼 매력 있는 종목이다 이런 네,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9월에 또 IPO를 앞두고 있는 YM텍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한 개의 기업을 준비를 하셨다고요? 이 회사는 이제 예스24 준비를 했고요. 네. 최근에 카뱅 지분, 카카오뱅크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죠. 네, 이걸로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왜냐라고 하면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이 회사가 거의 5천억치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시총이 지금 4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다라고 좀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그거를 떠나서 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예스24가 준비 중인 미래 성장 전략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. 일단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 매각을 해서 그걸로 파주 쪽에 이 회사의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을 하는 거를 좀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. 매각은 아직 안 한 거죠.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. 예. 네. 근데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좀 도서계에 좀 쿠팡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도서를 국내에서 온라인 서점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이런 스마트 물류를 확보를 하고 있는 회사가 아직 없어요. 네,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회사가 유증을 한다거나 뭐 시비를 찍는다거나 이런 외부 자금을 사용해서 성장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이미 확보를 해놓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을 해서 이 지분이 이 회사의 영업 가치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성장 전략이 매력적으로 저는 보이고요.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게 저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어요. 이미 상반기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. 영업이 거의 한 70억 정도를 상반기 때 기록을 했습니다. 근데 보통 대부분의 이제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 특히 4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실적 성장은 매 분기 진행이 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산업적인 면에서도 좀 매력이 있습니다.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다들 오프라인 서점보다는 온라인 서점을 좀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. 그러겠죠. 네, 근데 오프라인 서점에서 온라인 서점으로의 이 시장 MS 이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가속화가 되었습니다. 저는 이러한 가속화가 앞으로도 좀 진행이 계속 된다라고 보고 있고 회원수 기준으로 지금 온라인 서점 1위가 예스24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보통 온라인 서점이 공연이라든지 이런 티켓팅까지 같이 사업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예스24가 공연 쪽은 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 됐고 오히려 수혜는 정면으로 좀 받으면서 실적이 우상향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매분기 실적 개선이 되고 있고 카카오뱅크 지분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삼을 수 있는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까지 좀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사실 뭐 카카오뱅크의 상장으로 인한 지분 가치의 부각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뭐 네이버의 피인수설 회사에서는 뭐 제한 받은 적도 없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로 출렁이는 주가의 흐름이었지 본업단에서는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 본업단에서도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카카오뱅크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 전에 네. 실적이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오면서 그때도 주가가 한번 튀었습니다. 예. 네, 근데 뭐 3분기 실적, 4분기 실적 다 YY로 굉장히 좀 크게 올라올 거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이렇게 예스24 그리고 다음 달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YM텍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. KTB 투자증권의 김재윤 연구위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